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익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허리를 많이 안 썼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명나라. 우리가 요 앞번 시간까지 원나라 배웠지. 원나라는 몽골 제국이, 몽골족이 세운 이렇게 나라가 원나라였어. 이 원나라가 한 200년 정도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역시 이제 이 모든 거는 나라가 처음에 세워지고 힘을 키우다가 다시 쪼르륵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가 보면 대단한 거야. 왜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냐 그러면 이 중국 자기들이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이 중국도 보면 여러 나라가 세워졌지만은 불과 그렇게 오래 간 나라들이 없어. 아까 말한 후나라 같은 경우는 38년, 길어봤자 200년, 300년. 근데 우리는 조선은 500년, 고려 500년, 신라 1000년, 고구려 고구려도 거의 한 7, 800년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했다면 그냥 500년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에 힘이 있다는 거야. 나라에 힘이 없는 나라들은 금방 그냥 세웠다가 금방 그냥 멸망하고 만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그렇게 강대했던 몽골족, 세계를 정복했던 그 몽골 제국도 결국에는 200년도, 거의 200년 만에 이제 이게 멸망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명나라다. 그때 우리가 이제 농민 반란군들이 막 전국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머리에 빨간 수건을 썼다 해서 홍건적이라 했어. 홍건적. 자, 그러니까 이제 명예 건국 보면 14세기 중엽에 이제 원이 쇠퇴를 하자, 힘이 이제 빠지자 농민군, 즉 홍건적을 이끌던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난징을 중심으로 명나라를 새롭게 세웁니다. 1368년, 즉 14세기 중간쯤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원장을 갖다가 이제 이게 보면 이렇게 주원장은 지 원래 이름이고 이 왕이 되면 왕에 또 따로 이름을 붙이잖아. 그래서 이 주원장의 왕의 이름은 홍무제라고 해서 홍무제. 이 홍무제의 이제 정책을 보면 일단은 황제권을 강화해. 황제권을 강화를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 행정권, 군사권이 황제에게 집중되도록. 뭐든지 어떤 나라든지 이제 초기에 나라를 세우면 아무래도 그 나라를 세웠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힘이 이제 세잖아, 그지? 힘이 세기 때문에 나라를 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힘이 센 사람이 자기가 황제가 되고 더욱더 강력한 이 권력을 확실하고 더 강력한 권력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송나라 배울 때도 그랬어요. 송나라도 역시 송나라의 초기에 황제권이 강화돼 가지고 황제가 직접 과거제를 주관해서 자기한테 충성하는 그런 이 과거 시험 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직접 해서 자기한테 충성하도록 했다 그랬지. 그게 다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 역시 이 명나라도 이 행정권 그리고 군사권을 황제에게 집중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재상제를 폐지했어. 그러니까 원래 왕이 있고 왕 밑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아주 큰 높은 신하가 있잖아. 높은 신하들. 우리가 지금 보면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이런 식으로 보는데 아무튼 이게 어느 나라든지 왕이 있고 왕 밑에 가장 높은 급의 이제 그걸 우리가 재상이라 그래. 재상. 그 재상급의 이제 그런 신하들이 있는데 이 높은 신하들이 보면 이 힘들이 셌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명나라의 홍무제는 이 재상제를 아예 없애고 내가 황제인 내가 모든 걸 다 관리하겠다. 신하들 필요 없어. 이 괜히 신하들한테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제 맡겨놓으면 얘네들만 힘이 세지니까 이 재상제를 폐지하고 황제가 행정을 내가 총관리 감독을 다 했단 말이지. 그리고 이 군대도
황제의 직속 군대, 내 말을 명령에 바로 듣는 군대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황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황제 밑에 관리들이 있긴 있었단 말이지. 대신에 이제 이 관리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부정이나 비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감찰이라고 그래요. 감시하는 사람들 갖다가 항상 둬가지고 감시를 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치 제도를 정비했는데 이갑제란 걸 시행했어. 아까 말했지만 이갑제란 거는 전국의 농촌을 이와 갑으로, 이갑제란 거는 이제 전국을 갖다가, 전국을 이와 갑이란 걸로 이렇게 이제, 나눈 거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이걸 총괄 지는 사람을 이장이라고 했고, 이장이 이게 갑은 100개의 집, 100개의 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100개의 집을 이 한 명의 이장이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그러니까 전국이 이렇게 여러 개의 그런 어떤 이갑이 있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이 이장으로 하여금 이 100개의 집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걷고, 그리고 치안 유지, 이 마을에서 마을이 잘 질서가 유지되게끔 치안 유지도 하게끔 만든 게 바로 이갑제다. 이런 걸 실시를 했다. 그리고 이제 토지대장과 호적대장을 새롭게 마련했다. 토지대장은 말 그대로 전국의 토지를 조사해서 토지의 크기가 얼마고 얼마나 큰 땅이 있는지를 갖다가 얼마만한 땅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고, 호적대장은 인구조사, 그 마을에 몇 명이 살고 있고 한 집에다 누가 살고 있는지 인구조사. 이걸 왜 했겠어? 이 두 가지를 한 이유가 뭐야? 땅을 조사하고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가 뭘까? 왜 땅을 조사하고 인구를 조사할까? 그 뒤에 나오잖아, 뒤에. 그 뒤에. 왜 땅을 조사하고 인구를 조사하는 거지? 응? 그 뒤에 세금 있잖아. 세금을 걷기 위해서잖아. 정확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왜냐면 그 땅이 정확하게 알고 인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마을에 니네들이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이걸 파악할 수가 있잖아. 근데 땅이 조사 안 되고 인구가 조사 안 되면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이갑제라는 걸 실시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세금이 나왔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되는 거야. 세금이 이제 세금 증가되니까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지. 이제 이 왕실이나 나라에 이 돈이 많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재정의 즉 수입이 증가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농촌을 이갑제로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지배력을 확실하게 강화를 시켰다. 여기 문제가 생기면 이 이장이 책임을 지고 책임을 져야 됐기 때문에 이장한테 대해서 강력하게 하면 당연히 이장은 그 마을에서 가장 또 조금 나이도 좀 있고 좀 힘도 있고, 그지? 나름의 또 이게 존경받는 인물이겠지. 그러니까 이 이장이 그 마을을 잘 관리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농촌 사회를 확실하게 이 왕실에서 지배를 할 수 있었다.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 한족의 유교적 전통을 회복했어. 우리가 보면 이 원나라 때 이제 이게 이 몽골족이 있잖아, 그지? 자기들 몽골족이 제일 우선주의 있으면서 몽골족의 풍습들을 갖다가 이렇게 강요를 했잖아. 몽골족이 했던 그런 이 변발이라든지 몽골족의 옷, 호복. 변발 보면 우리 보면 이제 이렇게 중국 같은 거, 영화 보면 머리를 이렇게 반으로 해가지고 앞은 싹 대머리고 뒤에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따 있는 거 봤잖아. 뭐 황비용 이런 거에서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변발이란 거거든. 요 앞머리를 싹 밀어버리는 거, 요 머리에 반을 해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원나라에서는 강요했는데,
그리고 또 몽골식 옷을 입으라고 강요했는데 이제 이 다시금 명나라는 한족이란 말이야. 한족이 세운 이민족이 아니고 한족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다시금 그런 이게 한족의 그런 유교적인 전통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썼다는 거지. 한족 문화에 대해서 부응하려고 몽골의 풍습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과거제와 학교 교육을 유교적인 학교 교육을 더 이제 강화하고 또 유구 반포 유구란 게 이제 유교의 가르침을 유교라고 해. 뭐 6가지 어떤 그런 이제 뭐 유교의 그런 어떤 원리나 아무튼 그런 꼭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금 사람들한테 아무튼 몽골 제국 때 이제 그때 이 한족의 어떤 그런 유교 문화가 많이 이렇게 다운됐기 때문에 다시 명나라가 한족인 명나라가 나라를 세우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문화, 유교 문화와 한족 문화를 다시금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교 반포 이것도 조금 알아두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명의 발전과 변화해 보면 또 이게 영락제라는 황제가 있었어. 영락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자금성 옆에 보면 사진 봐봐. 이게 지금 현재의 중국에 있는 지금 그 제일 큰 성, 베이징, 중국 수도 베이징에 있는 성이고 이거를 자금성이라고 불러. 이게 명나라, 청나라 때의 이 대표적인 궁궐이야. 엄청나게 커. 이때 이 영락제 때 이 지금의 그 황제의 궁궐인 자금성을 건설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겨가지고 이때부터 명나라, 청나라 지금까지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 북경이라고 불러. 이렇게 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해. 즉 대외 외국으로 이렇게 나가려는 이게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이게 명나라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그렇게 하려는 어떤 그런 뭐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몽골 특히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 원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이 원나라는 이제 이게 명나라에 쫓겨가지고 저 북쪽으로 자기가 원래 살던 저 초원 쪽으로 이렇게 쫓겨갔단 말이야. 이제 몽골이 쫓겨갔는데 명나라가 아무튼 얘네들이 다시금 또다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우리 중국을 침략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몽골을 갖다가 이렇게 그걸 침략을 한 거야. 침략해가지고 얘네들이 힘이 조금 세질만 하면 또 한 번 또 팍 해가지고 힘이 절대로 강해지지 못하게 예전에 너무 크게 한번 몽골 제국 때 당했기 때문에 절대로 몽골족이 다시금 힘을 키우지 못하게 이렇게 자꾸 얘네들한테 펀치를 해서 힘을 갖다가 못 키우게끔 한다. 그리고 베트남도 정복을 했다. 베트남도 정복을 했어요. 이 명나라 때 영락제가 베트남을 정복했고 이때가 영락제 때를 우리가 명나라의 전성기라고 불러. 명나라의 가장 힘이 셌던 전성기. 그리고 이 영락제 이 황제 때 이제 정화라는 이 신하를 시켜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외국으로 항해를 보내는 거야. 이 대함대를 파견해가지고 총 7차례로 외국으로 쫙 이렇게 보냈어. 이때 이제 막 수십 척의 배를 갖다가 외국으로 이렇게 이걸 보냈단 말이야. 이걸 근데 그래서 보면 어디까지 갔냐면 이 배가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이 배가 그까지나 이렇게 가서 이게 명나라를 근데 이 배가 이제 침략하러 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마디로 이제 이때 이제 엄청나게 큰 배였단 말이야. 이 큰 배가 수십 척이 이렇게 해안가에 바닷가에 오면 그 지역에 사는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엄청나게 놀랄 거잖아. 자기들이 이렇게 큰 배를 본 적이 있거든. 자기들이 만든 배보다는 수백 배로 커요, 배가. 그런 배가 수십 척이 이제 자기 나라에 오니까 완전히 겁을 집어 먹을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정화라는 사람이 우리는 명나라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명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고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한번 딱 이제 보여주고 우리나라에다가 이제는 이제 신하로 삼고 이렇게 뭐 때가 되면 뭐 우리가 황제가 부르면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선물을 바쳐라. 그 정도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나라였던 거는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용이야. 예율아, 명나라에 예율이 너희라면 전국에 방송 탄다. 예율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항해를 보냈던 이유가 명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해를 이렇게 보냈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수십 척의 배에 많은 중국인들이 명나라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또 거기 다른 나라 외국에 이제 갈 때마다 거기서 또 몇 명의 사람들이 내려요. 내려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사는 거야. 그 자손들이 중국인 핏줄들이 이제 바로 화교가 되는 거야. 그 나라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정화의 대항해 때문에 세계에 이 중국인들의 이런 중국인들이 전파가 돼가지고 이 화교란 게 이렇게 화교가 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특히 동남아시아에 많이 갔대.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명나라의 거대한 배를 보고 거기에 쫄아가지고 이 다른 나라들은 그 명나라에 대해서 조공 즉 선물 이렇게 이제 자기들과 신하의 나라 입장에서 선물이나 예물을 바치는 걸 조공이라고 해. 이제 조공 그리고 책봉이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명나라가 이제 그 나라의 왕을 인정해 주는 거야. 네가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면 너는 네 나라의 왕으로 인정을 해줄게. 그런 것 갖다가 이제 책봉 관계라 그래. 책봉 관계. 황제와 주변 나라의 왕 그 사이를.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완전히 힘이 센 나라, 이쪽은 힘이 약한 나라. 그러한 이제 책봉 관계를 확대했다. 이렇게 정화의 대함대 배의 크기가 얼만큼 크냐 그러면 이게보다 이제 한 몇십 년 뒤에 콜럼부스가 이렇게 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큰 바다로 나간단 말이야. 우리가 보면 작은 배 가지고는 저기 멀리 태평양, 인도 이런 까지는 못 가. 당연히 뭐 파도 불면 바로 이게 뒤집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웬만큼 크기가 큰 배라도 이게 이제 뭐 그게 이제 태풍이나 이런 파도가 셀 때도 겨우겨우 버텨내는데 이 대정화 이제 이 정화의 이 대함대는 콜럼부스 배보다 약 한 30배나 컸대. 그러니까 이 콜럼부스의 배도 보면 꽤나 큰 배거든. 거기도 한 뭐 7, 80명이 탈 수 있는 배란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 30배나 더 큰 배였단 말이야. 배 한 척이. 그런 배가 수십 척이 그냥 가니까 얼마나 어마무시하겠어, 그지?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 조공 책봉 관계는 그러니까 중국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명나라에 이제 이렇게 이 사신을 보내는 거야. 사신을 보내서 아까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그 주변 나라에서 혹시 왕이 죽게 되면 그 아들이나 왕이 이렇게 바뀔 거잖아. 다음 왕이 왕위를 이을 거잖아. 그래 되면 항상 명나라 황제한테 가서 이 허락을 얻어야 되는 거야. 허락을.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왕이 바뀌었습니다. 뭐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명나라가 황제가 사인을 해줘야 정식적인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책봉 관계야. 그러니까 맞아 그래요. 세자 책봉 하는 것도 일단은 그래 이제 그걸 임명한다는 거거든. 책봉이란 게 임명한다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세자로 임명한다. 그러니까 왕으로 임명한다 이런 말인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한창 이렇게 발전을 했단 말이야. 하다가 드디어 명도 위기가 오지. 위기가 오는 게 뭐냐면 역시나 이 무능한 황제들이 이 전성기가 지나면 항상 무능한 황제들이 또 황제가 돼요.
이 무능한 황제들이 즉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황제의 힘이 없어지겠지. 황제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이 또 옆에 있는 신하들이 또 자기들이 막 멋대로 정치를 하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환관이라는데, 이 환관이 보면 궁궐 내에서 황제의 곁에서 이제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신하들을 환관이라 해. 이제 어찌 보면 황제의 가장 최측근 비서들이지. 그러니까 황제의 이런 막 이렇게요, 명령하면 그걸 갖다가 밑에다가 이게 황제의 명령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 이 환관들인데, 얘네들이 황제 옆에서 딱 붙었다 보니까 얘네들이 힘이 너무 세진 거야. 그래서 이제 황제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모든 보고는 환관들한테 보고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환관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황제 폐하. 지금 백성들이 뭐 황제를 너무너무 이렇게 존경하고 칭송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그냥 황제는 그냥 그런갑다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현명했던 황제라면 밖에 나가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여러 신을 만나봐가지고 지금 민심이 어떤지를 이야기를 들어보겠지. 근데 무능한 황제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야 어떻냐 하면 아이고 잘 돼갑니다. 그래 좋아 좋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환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했다. 그리고 또 지네끼리 권력 싸움도 확 다툼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명나라가 정치적인 혼란이 생겨서 점점 국력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이 몽골족들이, 이 골치 아픈 몽골족들이 보면 또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황제의 힘이 약해지고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때를 틈타서 또 몽골족들이 또 명나라를 한 번씩 또 침략하기 시작하는 거야. 툭툭 찔러보거나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대규모로 와 우르르 오진 않았지만은 그 국경지대를 갖다가 막 약탈을 하고, 국경지대에 사는 명나라의 이제 주민들을 갖다 약탈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는 북쪽에서는 몽골족이, 남쪽에서는 남쪽 해안가에서는 일본의 왜구들이, 일본의 왜구는 일본의 해적들이 또 이 중국 명나라의 해안가에 사는 마을들을 약탈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 못 살게 구는 거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북로남외라 그래. 북로남외. 북로남외. 북쪽의 몽골. 북쪽의 몽골족. 남쪽의 왜구. 왜구들이 명나라를 침략을 해왔다. 이러므로써 더욱더 명나라의 국력이 쇠퇴를 하게 돼요. 알겠어? 그러다가 대사건이 하나 발생해. 우리도 잘 아는 임진왜란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임진왜란. 이때는 이제 뭐냐면, 이 임진왜란은 누가 어디를 쳐들어온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일본이 그때 우리나라 이름 뭐예요? 조선을 쳐들어온 거잖아. 조선을, 그지? 자, 이 조선쟁이라는 말은 아주 이 조선인을 아주 비하시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쓰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일본 이제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저기 흑인들 보고 어이 깜둥이, 아니면 또 이게 백인들 보고 말이야 노린내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야. 그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알았지? 아무튼 이제 이게 임진왜란이 왜 발발했느냐 하면, 이게 이제 15세기 후반부터 이제 16세기 후반까지 일본 내에서는 약 한 100년 동안 이 각 지역의 이 영주들이 이게 그때 일본은 아무튼 일본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일본은 막 이렇게 여러 개의 땅으로 쪼개져 있었어. 일본은. 그리고 이 각 지역마다 자기들의 이런 영주들이 한 명씩 자기 이 지역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 이제 영주들 밑에는 또 많은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있었어. 사무라이들이. 여기서 이제 지네들끼리 주도권을 잡으려고 맨 전쟁을 하는 거야. 전쟁. 이웃을 침략하고 뺏기고.
그래서 거의 한 100년 동안 이 일본은 정말 전쟁의 시대였어. 혼란의 시대였단 말이지.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국 시대라고 그래. 전국 시대. 일본의 전국 시대. 뒤에 일본 할 때도 또 오겠지만은 일본에 이제 전국 시대가 있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이제 통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 처음에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어. 오다 노부나가. 이렇게 노부나가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약간 몇 명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 세력권이 줄어들어. 이쪽 지방은 얘가 세력권, 요 세력권 이렇게 이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가 중에 한 명인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왜냐면 네덜란드 여기 일본에는 그때 네덜란드의 상인들이 이렇게 왔었거든. 이 네덜란드 상인들로부터 총이란 걸 갖다가 수입한 거야. 이 네덜란드 상인이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요? 그러니까 이게 총이니까 빵! 화약을 쏘니까 저 멀리 있는데 그냥 뭐가 팍 하고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냥 칼과 창과 활로 싸웠는데 이 총을 갖다가 본 오다 노부나가는 이거는 새로운 무기다. 그렇게 해서 이 조총,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조총이라는데 조총. 이 총을 갖다가 이제 이 네덜란드로부터 조총을 수입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영주들을 갖다가 이제 누르는 거야. 가서 전쟁을 해서 이렇게 이겼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거의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이제 이 일본을 다 통일하려고 했다가 그냥 갑자기 얘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암살을 갖다가 당한단 말이야. 이 오다 노부나가가 암살을 당하다 보니까 여기 밑에 있던 2인자인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이 오다 노부나가의 그 자리를 깨어차고 이 전국을 갖다가 통일을 시켜버려. 일본을 이제 통일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일본을 이제 이렇게 통일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전쟁을 하면 이 밑에 왜냐면 무사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야? 목숨 걸고 전쟁하는 이유는 이기는데 이기려는 이유가 뭐야? 내가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전쟁에 참여하면 내가 땅을 받든지 노예를 받든지 뭐 보물을 받든지 돈을 받든지 뭔가 대가가 나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는 건데 이 이제 일본에서 이 통일 전쟁이 이렇게 일어 나다 보니까 무사들한테 나눠줄 게 없는 거야. 즉 말해서 이제 이쪽 지역의 세력, 이쪽 지역 세력, 이쪽 세력을 이렇게 세력 갖다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 통일을 했어. 통일을 했으니까 원래 다른 나라 이제 다른 지역 거를 내가 뺏들어야 그걸 뺐던 걸 갖다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통일이니까 나눠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했냐면 조선과 중국을 공격을 해서 그 땅을 갖다가 이 부하들한테 무사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했던 거야. 왜 나누어 주려니까 이 이제 무사들이 이제 이 막 엄청나게 내가 목숨 걸고 전쟁했는데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네 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불만들이 많아서 이 무사들이 그냥 폭발할 지경이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걸 빨리 이 불만들을 잠재우지 않으면 자기 자리가 위험해지니까 그러면 조선을 침략하자. 명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거기 엄청난 땅과 엄청난 여자들, 엄청난 보물들이 많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임진왜란이라는 걸 일으키게 된 거란 말이죠. 알았어? 그렇게 해서 이제 명나라 정복을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 처음에는 이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조선 왕한테, 선조한테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갈 거니까 조선은 길을 비켜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서신을, 편지를 보냈대.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조선은 명나라를 아주 이렇게 섬기는, 아까 말한 책봉 관계란 말이지.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게 큰 나라고 조선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명나라를 섬기는 관계인데 이거를 일본이 와서 비켜달라니까 이걸 비켜줄 수가 있겠어? 너거 옛날부터 말이야. 뭐 우리한테 다, 우리가 다 너거들 무식한 너거들 가르쳐주고 다 해준 너거들은 그런 애들인데 너희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냐라고 그걸 무시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이제 이게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전쟁 시작하자마자 그냥 계속 전쟁에서 패했어.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냥 계속 패했단 말이지. 이제 패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명이 이제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조선은 명나라에다가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 그렇게 요청을 해서 명나라가 이제 조선에다가 군사, 즉 원군이란 거는 이제 구원하는 병사를 원군이라 그래. 이제 군사를 파견해주고,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제 동아시아 전쟁으로 명나라, 조선, 일본 이렇게 세 나라의 그런 동아시아 전쟁으로 확대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일본군은 조총이라는 신무기가 있었고, 그리고 아주 빨리 속도전으로 이 조선 땅을 침략을 해왔었어. 여기에 비해서 우리 조선군은 제대로 된 방어를 갖다가 그러니까 군사도 없었고 준비도 안 해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방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본군이 계속적으로 그냥 수도인 한양을 통해서 한양으로 계속 침략해서 공격을 해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조선 왕이었던 선조가 놀래가지고 피난을 가게 돼. 피난을 가고, 그러니까 일본군들은 완전히 그냥 우리 한반도 조선 백성들을 갖다가 죽이고 학살하고 약탈하고 막 진짜로 그냥 엄청나게 그냥 이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게 피해를 많이 입히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이제 일본군 병사가 사람을 얼마만큼 죽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졌대. 그러니까 근데 시체는 너무 덩치가 크잖아. 이걸 내가 몇 명 죽였다는 걸 그래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본군들이 한 게 사람 죽은 귀를 베고 코를 베어가지고 한 사람당 코는 하나씩, 한 사람당 귀는 2개씩이니까 귀를 2개 들고 가면 한 명을 죽인 거다. 코를 갖다가 50개 들고 가면 내가 50명을 죽인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 조선인들의 사람 죽이고 코와 귀를 베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사람을 갖다가 어른 할 것 없이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래 뭐 귀 무덤, 코 무덤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다고 한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도 이렇게 당할 수는 없지. 드디어 이수신 장군이 했던 그런 해전을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수신 장군의 의병과 이수신 장군의 활약으로 이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그러다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려가지고 일본군이 철수를 하게 돼. 그래서 7년 만에 임진왜란이 이제 결국에는 끝나버렸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은 어떠한 영향을 갖다가 주었냐 그러면 조선에는 이 일본군의 피해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이 토지가 완전히 다 황폐화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농사가 매번 흉년이야.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재정도 진짜 쪼들리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이때부터 일본군에 대한 적개심이 우리 민족의 이제 한으로 남아 있는 거야. 일본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응?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원군을 보낸 구원병을 보낸 명나라한테는 우리의 은인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대주의가 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그러니까 명예 사대주의, 사대주의란 거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건데 실제로 근데 명나라가 와서 우리한테 크게 도움된 건 없어. 진짜로 명나라 도움된 건 없어. 근데도 일단은 그냥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이제 그렇게 임진왜란에 패하고 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하고 에도 막부라는 걸 수립하는데 막부는 무사 정권을 막부라 그래. 이제 에도는 그 이제 지역 이름이야. 그러니까 에도에다가 무사 정권을 수립했다. 그리고 명나라에서는 이제 명나라의 힘이 이제 쇠퇴하면서 만주 지방에서 여진족이 다시금 힘을 키워가지고 이 후금이라는 걸 세워. 우리 예전에 금나라가 있었잖아. 금나라. 이 송나라가 있었고 송나라가 처음에 금나라가 거란족이 침입해오고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워서 또 송나라를 침입했자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여진족, 만주족이 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금의 뒤를 자기들이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후금이란 걸 세웠는데 이렇게 명나라는 이 후금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사 비용을 써야 됐대. 그러니까 역시 또 재정이 안 좋아졌고 그러니까 그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 반란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 농민 반란으로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다. 알겠어? 자, 여기까지 우리가 명나라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단은 자, 한 번 더 핵심적인 거 우리가 짚고 가야 돼. 일단은 명나라가 일단은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졌다. 명나라는 초기에는 황제권을 강화했다. 그리고 이갑제라는 것을 실시했다. 이갑제. 그리고 토지대장, 토지문서와 인구조사를 위한 호적대장 그런 문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갖다가 확실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원나라 때 무너졌던 한족의 문화, 명나라는 한족이기 때문에 한족의 문화와 유교를 다시금 부흥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영락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가장 전성기 때다. 이때는 이제 지금의 베이징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리고 외국으로 그런 국력을 과시했다. 그래서 정화라는 사람이 대함대를 거느리고 외국으로 나갔다.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명나라 주변 나라들과 이제 신하 나라, 이렇게 군주의 나라 이런 식으로 책봉 관계가 확대가 되었다. 그러다가 무능한 황제들이 즉위함으로써 주변에 황관들이 설쳐가지고 이제 국력이 쇠퇴되었다. 그래서 북로왕래 북쪽에서는 몽골족들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외국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명나라를 괴롭혔다. 그러다가 일본이 전국을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켰어. 그렇게 해서 조선을 침략했고 조선은 처음에는 패하다가 이제 뒤에 와서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그리고 의병들의 활약으로 이 임진왜란을 갖다가 승리로 이끌고 이 당시에 이제 명나라에도 구원병을 보내주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에 대한 적개심, 임진왜란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어졌고 인구도 감소됐고, 그리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이렇게 올라갔고, 이제 그에 대한 반대로 우리한테 구원병을 보내줬기 때문에 명을 은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만주 지방에 다시 여진족이 다시금 힘을 일으켜가지고 예전에 금나라를 뒤를 이어서 온다는 그런 의미에서 후금이라고 나라를 세우고 결국 명나라는 이렇게 후금에 의해서 멸망한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네.